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제철소 고로 상부를 통해 수시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 2년. 이에 대한 개선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수 MBC의 지적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포스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고로 오염물질 논란이 제기될 당시 배출가스를 저감할 기술이 없다고 강조했던 광양제철소. 하지만 같은 고로 설비를 운영하던 현대제철은 저감 시설을 자체 개발 중이었고 지난해에는 현장 설치까지 마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이번에 모든 고로에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결정한 저감 시설은 바로 지난해 현대제철이 도입한 기술 방식입니다. 지난달 초 MBC 보도를 통해 고로 오염물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시의회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분출되자 대책을 서두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신속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로 브리더 설비 개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집진기 효율을 고려하면 배출물이 최대 90에서 95% 이상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남도는 조만간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회의 내용부터 현장 방문까지 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측정치 공개까지도 협의 대상에 올리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 34명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고 5개 고로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 개최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오랜 기간 헛바퀴를 돌아온 광양제철소발 대기오염 관련 대책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된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어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019년 소속 조합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근 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도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두고 지자체의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156만 명입니다. 위탁을 받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백신 보관과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도내 22개 지자체도 직접 접종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접종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을 포함해 모두 550명. 전국에서 동시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의료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인력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고민이 큽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업무도 해야 하고요. 시골인데 또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고. 정부는 집단 면역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히 섬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많아 생각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조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서지역 고령자분들 예방접종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 접종팀이 가서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요. 병원선 두 척도 활용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첫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치료기관인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전체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시민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전 시민의 96%에 해당하는 27만 1천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데 이어 91%에 이르는 25만 8천여 명이 지급받았으며 설 명절 전 대부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는 지난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의 68.4%인 19만 1천여 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선불카드 수령이 15만 7천여 명, 현금 수령이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설 연휴 전날인 내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8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남 동부권에서는 완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걱정스럽던 광주권도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로 반전됐습니다. 어제부터는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됐죠.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광주시. 지난달 26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멈출 줄 모르고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10명 내외로 감소하다 1명으로까지 줄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7일 이후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느끼기에는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크다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시간에 대한 제약을 푸는 것보다는 인원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주 TCS 국제학교 등 IM 선교회와 관련한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암과 화순 감염 사례에 대한 변이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영암과 화순 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감염자들이 폭증한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모든 감염자가 아닌 집단 감염자 중 한두 명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 검사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MBC가 무등이일보, 뉴시스와 함께 광주 전남의 민심을 묻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이낙연 31.1%, 이재명 2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군 중에는 안철수, 윤석열, 정세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로 한정해서 보면 이낙연 41.0, 이재명 28.2, 정세균 1.6으로 이낙연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나눠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이낙연 26.0, 이재명 30.4로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전남에서는 이낙연 35.0, 이재명 23.2로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성별 선호도를 보면 남성은 이낙연 29.2, 이재명 3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이재명 지사가 10대에서 40대까지 해서 이 대표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낙연 대표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군에서 이낙연 39.8,
이재명 27.4로 이 대표가 높았고 부정적인 응답자군에서는 이낙연 10.0, 이재명 25.6으로 이 지사가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71.0, 잘못하고 있다 22.3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많았고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7.0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시도민들의 직무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단체장들 재선 여부를 물은 결과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용섭 시장이 잘하고 있다 58.9%, 잘 못하고 있다 30.2%라 답했고 전남 도민들은 김용록 지사가 잘하고 있다 74.1%, 잘 못하고 있다 10.7%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현재의 시장과 지사의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무 수행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48.3%로 현 시장 재선이 좋다 35.2%보다 13.1%포인트 높은 응답을 보여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를 넘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들 중에 인물 교체 요구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광주시장 교체 요구가 높았습니다. 전남 도민들은 현 지사 재선이 좋다 46%,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29.7%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재선에 대한 공감이 높았고 동부권이나 중부권보다는 서부권에서 현 전남지사 재선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평가의 경우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모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보다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우호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예, 이번에 인용 보도한 여론조사는 광주 MBC 무등일보, 뉴시스 광주 전남본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광주 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광주와 전남 통합조사의 경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 광주 전남 각각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